각 당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된 분위기, 속내는 어떤지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유영하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원내대표는 이번 20대는 이제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라는 게 결국 협상을 하고 이 풀어나가야 될 사령관들이기 때문에 이미 원내대표로 선출이 사실상 확정된 분과 그렇지 않은 쪽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면 상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이 뭐 세 번째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벌써? 예. 본인은 이제 당권을 갖고 싶어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교동계라든가.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단순하게 캐스팅 보드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 3당 체제에서 자기 자신들이 끌고 나가겠다. 예. 국회를 끌고 나가겠다. 특히 예. 이제 박 대통령과 관계, 향후 내년에 대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니시티브를 지고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뭐 연정, 뭐 새누리당과의 뭐 이런 지금 열린내각 뭐 이런 얘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지금 국회의장은 그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 포트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좀 관심을 끌고 왔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은 기존의 활동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거나 이쪽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상당히 중도적 입장을 견지할 거고요. 과거에 예. DJ가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립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과거에 DJP 얘기를 하는데 DJP는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지역 등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영남 지역에 충청하고 호남이 합쳐서 대권을 잡자 이런 거였고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던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과연 연립 내각, 연립 정부라는 것이 가능하냐? 유럽과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국민의당 일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좀 시기도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 있은 다음에 나올 만한 얘기인지 과연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립 내각과 연립 정부가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론이 된다면 이게 야당이었나? 여당이었나? 지금 이런 헷갈리는 유권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새누리당과 연립은 그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찍어줄 때 결국 새누리당의 그 이중대를 해라고 찍어준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심판하라고 찍어준 거지. 예. 이중대라고 찍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그 더민주당하고 연립 정부는 이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후보 단일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선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결선 투표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때문에 결선 투표제는 도입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게 야당 단일화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립 정부를 통해서 단일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민주하고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게 새누리당하고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당장 국내 더불어민주당이 뭐 물론 의석수는 현재로서 많지만 그래도 뭐 여당은 아니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더불어민주당과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좀 지금 당장은 좀 모순이 있는 대선 것 같고요. 이후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을 해야죠.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은 안 돼요. 예. 국민의당에서 제안할 게 아니라.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결국은 이게 그 일당이 원내 일당이 지금 더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게 그 국민의 심판에서 참패를 했는데 국회의장까지 욕심내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이게 그 국회의장은 더민주당으로 가는 게 순리에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부의장 하나씩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박지원 의원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부분? 가겠죠. 어차피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이제 내년 대권을 향해서 좋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쟁과 협력의 관계. 나중에 뭐 봐야겠습니다. 배타적 관계로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역의 기반인 호남의 유권자들 그걸 원하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면서 국민의당이 이제 뭐 법사위원장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뭐
사실 정치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인 만큼 그를 맞상대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4선 그룹이 있고 3선 그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죠. 4선 그룹, 3선 그룹. 일단 4선 후보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창일, 이상민, 조정식 의원.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이분들 말고 또 3선 후보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픽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아마 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속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간단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뭐 새누리당도 그건 마찬가지일 테고요. 박지원 의원의 정치력에 이제 펀펀히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하려 그러면 일단 선수도 중요하지만 예.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정무 감각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이런 예. 분은 그 당내의 정치적 영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가서 뭐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또 와서 이게 달라지면은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삼선 그룹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 삼성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뭐 이런 네. 분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지만 당권으로 거론되는 부분도 저는 원내대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하, 박지원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상대하려면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분들이 다 강점이 있죠.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86을 대표한다. 예. 뭐 원식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제야 현재 민평령을 대표한다. 홍영표 의원은 친노를 대표한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술수를 쓰거나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경력 그리고 정무 감각 그리고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 된다 저는. 혹시 염두에 두신 분들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라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정치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4선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그 격을 맞추려면 4선이 맞는데요. 근데 그 4선에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이게 친노 핵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강창일, 이상민은 개파색의 개파색이 약하고 약한 분들이죠. 그다음에 그 조정식은 아마 친손학교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 그게 그 친노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3선으로 내려가면 홍영표 의원처럼 친노 직계도 있지만 또 이게 그 아까처럼 국민의당이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하기에는 솔직히 이게 새누리당보다 더 민주당이 훨씬 끌끌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대표가 사실상 더 큰 관심이고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문재인 두 체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김종인 대표는 나 뭐 그렇게 큰 욕심 없고 뭐 조기 전당대회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자생력 부족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회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종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 속에서 김종인 대표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혼란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지난 선거 때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 다 나갔을 때 내부의 자생력을 키워서 선거를 치렀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와서 치렀지만 예.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국민들에게. 예. 그래서 내부에서 869라든가 뭐 주류 세력이 대표를 할 만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친노에서도 내놓을 만한 대표가 있을까? 또 김종인 대표를 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상황이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좀 자생력을 키워주게 하는 정치력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가 더 큰 지금 현안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야당 얘기만 다시 좀 해보면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지금 여야 대표들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갈지 전정배 대표가 갈지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까지는 대표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지금 원내대표도 지금 벌써 3파전이고 개파 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일단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이 뭐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라는 뭐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가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또 개파 양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 옛날 말에요.
옛날 말에 이게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용맹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망국의 신하, 즉 망한 나라의 신하는 충성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 이 말은 이게 그 전쟁에서 패배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이게 그 친박 핵심, 물론 김무성 대표도 책임이 많겠지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중하지 않고 스스로 이게 그 뭐 단일화, 저는 친박이 단일하고 홍문종이랑 둘이 단일하죠. 예. 단일화를 해서 당권을 잡겠다 또는 이게 원내대표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그 아직까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종구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누군가는 삭발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주장이신 삭발 뭐 쇼까지는 몰라도 예. 정말 이게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황골 탈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새누리당의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친박인 것 같습니다만 중도 성향인 후보가 있습니다. 자, 유기준 의원 4선이고요. 타사선입니다. 정진석 의원, 나경원 의원. 자, 유기준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박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대표적인 또 비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약간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세 분의 장단점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앵커께서 뭐 그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원래는 그저께인가 이틀 전만 해도 뭐 친박 쪽은 좀 뒤로 간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두 바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갑자기 실제로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의 복잡한 문제라든가 선거 참패를 이겨낼 수 있는 구도냐. 대부분 일반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친박이 좀 뒤로 물러서고 원내대표만 아니라도 좀 비박이 쓴 다음에 뭐 비대위원장을 하든 간에 당권을 갔은 게 맞는데 예.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새누리당 문제가 이 원내대표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비대위원장 문제 또 전당대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공유 문제, 향후의 대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아까 그 박지원 상수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네.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정무적인 친밀감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분들 다 뭐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하여튼 물론 저는 직접 상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 하여튼 정치권 내에서 아주 고수를 그렇죠. 알려지. 그래서 8단, 9단 정도는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새누리당도 나름대로 정치적 경력과 경험 또 그리고 말씀드린 정치적 파워가 있는 예.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 상당히 국민의당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분석하세요? 결국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예. 첫째는 이제 이거 개파색이 열버서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와대와도 교감이 돼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처럼 청와대와 계속 대립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야당과 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여소야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사람. 그렇다면 이게 그 친박 뭐 유기준 의원보다는 오히려 이게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파식도 열고 또 이게 그 정무 감각도 있고 뭐 약간 야당과 소통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향후에 당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과거와 같은 뭐 수기적 관계를 가져갈 때는 어떤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예. 수평적 관계로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어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근거도 이제 며칠 뒤에 결정하겠지만 예. 중요한 부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하나 네. 속내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미시적으로 누가 누구를 제가 지지난 그 원내대표 선출 때 한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원내대표 선출의 가장 큰 근거가 뭐냐? 뭘 기준으로 하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저분이 나의 정치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은인이 됐느냐? 나를 정치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사실 개인의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을 경우 원내대표의 여러 권한 가운데 하나는 상임위원장 선출 권한도 있습니다. 자, 지금 3선급 중에서는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선거라는 건 스킨십과 정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 뽑는 원내대표가 과연 나를 배려할 것이냐라는 예.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상임위 배분 배분도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뭐 노른자의 상임위 가느냐 아니면 한적한 상임위 가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의원들 정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고요. 예. 어느 원내대표가 그러한 의원들의 마음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예, 아마 그런 전화들 많이 할 겁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결국 이게 그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고 영원한 이게 이익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이게 되면 당연히 뭐 돕고 이게 현실이죠. 예. 이상은 아니지만. 예, 뭐 씁쓸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유영하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